세계 속의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휴면토톡입니다. 국산 고속철도 KTX 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현대 로템은 코레일과 민건 합동으로 우즈벡 철도청이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고속차량 공급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떼제베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다른 나라에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한 점에 있어 큰 쾌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즈베키스탄 24채널에서 소개한 한국 KTX 소개와 함께 우즈벡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차프켓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수의 협정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정상들은 약 30분 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정상들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 체결된 일부 대규모 거래를 시작으로 양자 정상회담이 끝난 후 15일에 여러 협정의 서명을 감독했습니다. 먼저 한국과 우즈벡은 한국의 고속철도 차량 수출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의 국책사업 수주에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중앙아시아 국가에 고속철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 시속 250km의 고속열차 총 41량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고속철도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최초로 해외에 기술을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고속 차량에는 우즈베키스탄 철도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설계도 이뤄집니다. 우즈벡의 역사 플랫폼 높이가 200mm로 낮은 점을 고려해 차량 내 계단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막기후의 높은 고온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내고 외부 먼지나 모래를 차단하는 방진 설계에 집중하는 등 쾌적한 승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되는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인 만큼 기존에 운행되던 동력 집중식 고속 차량보다 높은 수송 효율과 개선된 가감속 능력, 승객 안전성 등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고속 차량의 역사적인 첫 해외 진출이 성사된 데에는 기술력이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해외철도 선진국과의 국제 입찰 경쟁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20년 전 고속철도 도입을 위해서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접촉했습니다. 그중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생산 허용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차량 도입을 계약할 때 단종된 구형, 기종을 떠넘기기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었고 프랑스 현지 기술진도 기술을 배우러 간 한국 측 기술진에게 처음에는 기술을 가르쳐도 소화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는 거만한 태도로 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 기술연구진의 끈질긴 물밑 교섭 끝에 고속철도에 대한 각종 저작권, 기술 도입 중에 새로 발견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그 권리를 선점하는 등 각종 유리한 조건을 모두 따오는 것에 성공합니다. 당시 프랑스 측에서도 한국을 너무 얕보고 계약을 해버렸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측이 제공을 거부한 기술은 사실상 한국 측 기술자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생산은 해외 수출을 장기적 목표로 착수돼 약 30여 년간 연구개발과 안정화 단계를 거듭하면서 2조 7천여억 원 이상의 민관 자본이 투입되었습니다. 1994년 당시 프랑스 철도 차량 제작사인 알스톰과 맺은 고속 차량 제작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다 제3국으로의 수출 불가 등 제약이 뒤따랐기 때문에 한국형 고속 차량 개발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던 것입니다. 결국 1996년 현대로템을 포함한 70여 개 업체가 참여한 대형 국책 과제인 350km H급 한국형 고속차량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 착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008년에 첫 국산 양산형 고속차량인 KTX 산천이 출고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차량 국산화에 성공한 철도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2019년에는 KTX 이음의 첫 출고로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기술까지 보유한 국가로 기록된 데 이어
2022년 성능이 향상된 KTX 청룡까지 성공적으로 출고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이런 자체 기술 개발 과정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도입되는 차량은 KTX 이음을 개량한 차량입니다. KTX 이음은 대한민국 첫 번째 독자 제작 고속철도 차량으로 당초 250km로 영업 최고 속도로 설정하여 이음 250으로 지칭되었다가 시운전 중 예상보다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260km로 최고 속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한국 고속철도 도입으로 인해서 더욱 편하고 빠른 교통 시스템 정착이 기대됩니다. 양국은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 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우즈베키스탄 지역 난방 현대화 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난방 인프라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또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은 광물을 대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하고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고순도 희소금속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령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희소금속 센터 프로젝트가 호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이번에 체결된 한국과의 대규모 기술 협력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소식이 너무나도 반갑다. 한국의 제품들은 믿을 수가 있다. 한 번도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실망해 본 적이 없다. 한국이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은 조용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한국과 협력을 맺은 것이 언젠간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들의 역사는 극복의 역사다. 우리도 그들에게 영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질투와 견제를 받으며 기술을 개발해온 우리나라가 이젠 다른 나라에 그 기술을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은 앞으로 만날 다양한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면톡톡이었습니다.